자, 오늘은 논어 12번째 챕터인 안연편에서 몇 개 문장을 골라봤거든요. 안연편 7번째 문장입니다. 한문본이 좀 길기 때문에 해석본 읽어드릴게요. 자, 자공.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물어봅니다. 자공이 스승님, 바른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이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즉 먹는 것, 군대 강하게 하는 것,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그러자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 그거를 먼저 버려야 된다. 그러자 또 자공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나머지 두 개, 즉 먹을 걸 풍족하게 하는 거 하고 또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는 거, 이 둘 중에 또 한 개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거를 먼저 버려야 됩니까? 그러자 공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양식을 버려야 된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무신분립. 그래서 이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치관은 그런 거죠. 먹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적어도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는 백성이 위를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그러면 뭐야? 먹는 거 안 챙겨줘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공자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먹을 거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위를, 지도자를 믿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진다. 결속해서 서 있을 만한 형체가 없다. 이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풀이이기도 합니다.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 운영도 급여 많이 주면 되지 뭐. 급여 많이 주면은 다 나를 따르지 않을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결국 그런 이 공자의 가르침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회사 운영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분립.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자, 이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밤에 새벽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녹음을 하거든요. 다들 퇴근한 다음에 녹음기 세팅 하나 사가지고 근데 이게 세팅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좀 거칠게 녹음이 되고 어떨 때는 좀 잘 녹음이 되고 세팅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안연편의 10번째 문장이 또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자, 자장, 그 제자인 자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이 덕을 높이는 일과 미혹을 분별하는 일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충성할 때 충과 믿음 이거를 주로 함으로써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덕을 높이는 거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를 살리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그가 죽기를 바라니 이 누군가를 살리려 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 자체가 미혹이다. 이렇게 미혹에 빠지면 진실로 덕이 왕성해지지도 못하고 다만 괴이함만을 취하게 될 뿐이다. 여기서 애지 욕기생, 오지 욕기사. 즉 사랑할 때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욕기생, 그를 살리고 싶어하고 오지 욕기사, 오자가 미워할 오자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욕기사,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의욕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를 살리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그가 죽기를 바라니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혹이다.
자, 근데 요 문장이 좀 많이 나와요. 예전에 봤던 그 뭡니까? CF나 소설, 그 수필집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 사랑할 때는 누군가를 살게 하고 싶고, 요 부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싶다. 이게 되게 이 말이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또 조금 바꿔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가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뭐 아주 멋진 문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막 너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또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의 변화, 이 up and down, 이것 자체가 혹이다, 미혹이다. 즉,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애오, 사랑의 자와 미워할 오자.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오는 인간에게 속하는 것인데, 반면에 삶과 죽음은 인간 너머에 있는 건데, 그것을 혼동하면 그것을 두고 미혹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사리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자, 근데 저는 이 점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논어에서 강조하는 것 자체가 지인, 즉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파악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논어 곳곳에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소개가 되죠. 우리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잘못 파악했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또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그 실체를 깨닫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니, 날 속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날 속인 것이 아니고 내가 날 속였던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허상을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샅샅이 파악한 뒤에라야 좋아해야 한다면 뭐 우리 모두 최첨단 수사 기법으로 무장된 CSI가 되어야 한단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살아가면서 나만의 허상에 빠져서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보지 않은 또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논어의 위 문장은 아마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린 문제다. 즉 나로서 비롯된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살기를 바라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공자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한 널뛰기를 미혹이라 했던 것이다. 우리는 공자가 당신 나이 40에 불혹, 즉 미혹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음을 알죠.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불혹은 사람을 파악함에 있어서 내가 만든 허상을 바탕으로 무턱대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자, 누군가를 위한 내 마음의 상태가 애지욕기생, 즉 그를 살리고 싶어하고 또는 오지욕기사, 그를 죽기를 바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사람을 두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미칠 지경이라면 오히려 문제는 나 자신에게 내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우리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스스로 미혹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찬찬히 다잡기 위해 노력하시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능히 군자가 아니겠소. 허허허. 자, 그래서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이 문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연편에는 하나만 더 볼게요. 23번째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하는군요. 충심으로 말해주고 좋은 쪽으로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스스로 욕되지 않게 하라. 충심으로 말해주고 친구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좋은 쪽으로 잘 인도는 해주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하면 그만두어서 불가즉지 지자가 그만둘 지자죠. 불가즉지하여 무자욕언 스스로 욕되지 않게 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지만 아주 군자다운 사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군자라 함은 억지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먹힐 때는 즉시 중단하고 그만두는 것이 스스로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어 여러 편에 나오다시피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얘기해봐서 뭐해. 또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가르쳐줘서 뭐해. 라고 하는 공자의 다소 까칠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연편은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로편. 자로라는 제자는 그 장비 같은 아주 그 용맹무쌍한 그리고 거의 뭐랄까 공자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맞짱을 뜬 이런 씩씩한 행동이 앞서는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자로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자로편은 자로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언급들이 좀 있습니다. 자, 자로편 16번째 문장입니다. 자, 섭공. 섭공이라는 사람이 정치의 도리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자열하며 원자래 하라. 근자, 가까운 사람, 열,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원자래,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날 찾아온다. 이게 근자열 원자래인데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공자가 자로 등 여러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초나라,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서편이란 지방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 서편 지방의 태수가 섭공이었는데요. 섭공 이름이 심재량입니다. 심재량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훗날이 심재량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대부 자리에까지 올라서 권세 있는 정치가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변방 고을 서편의 일개 태수였습니다. 섭공은 공자를 만나게 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고을의 백성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서 다른 제후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는 문제로 골치를 좀 썩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자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 인구가 감소돼서 그만큼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국방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섭공이 이런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공자에게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 6글자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대해주면 떠나갔던 사람들, 즉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올 겁니다. 라는 뜻으로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선정을 베풀고 인덕으로 다스려서 어진 정치를 했다면 그 소문을 듣고 도리어 이웃나라 백성들이 제벌로 몰려올 것인데 라는 신란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사실 공자 일행이 그 서편에 도착했을 때 이 자로가 이 섭공을 찾아갔어요. 우리 스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섭공이 대뜸 자네 스승 공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고? 못하러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 말이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는 등 오만 불손하게 대하면서 푸대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께서 좀 언짢았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자열 원자래 이건 역시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들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못지않게 당장 내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을 잘 챙기는 것, 그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로편 23번째 문장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왈.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이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다. 이게 이제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키는 여러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군자가 화이부동, 소인은 동의불화. 뭔가 화이부동은 좋은 말 같고 동의불화는 안 좋은 말 같죠. 화자라고 하는 건 화합하는 겁니다. 근데 동자는 같다는 얘기죠. 즉 공자는 이렇게 본 겁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데 군자들의 모임은 서로 잘 화합은 해요. 화합은 하지만 자기의 고유한 색깔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 한 목소리 내는 건 아니다. 이게 화이부동의 상태예요. 근데 소인은 뭐냐? 동의불화. 다 똑같은 색깔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화합이 안 되는 상태를 동의불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조직이든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서로는 다르지만 각자의 그 아이덴티티, 그건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화합하는 그 모습, 그거를 화이부동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조직이 모임이 갖춰야 될 색깔을 동의불화가 아니고 같지만 화합이 안 되는 동의불화가 아니고 화이부동. 화합은 하되 각자 한 명 한 명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좋다. 그래서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째 문장이 또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공이 물어봅니다. 공자님한테. 스승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물어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공자는 그거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 사람 중에 선한 자가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자가 미워하는 것, 그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나쁘다고 해요. 또 다 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자,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정말 선한 자가 좋아하면 그거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선하지 않은 자가 그 사람을 막 좋아해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정말 선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선하지 않은 자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죠. 즉 누군가를 미워한다, 좋아한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역시 공자님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내 주관을 갖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호평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호평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호평을 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사람은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이 또 아주 중요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로의 30번째 문장 이런 겁니다. 자왈 이 불교민천이면 시위 기지이다. 저는 이 참 정치편에서 이 자로 정치를 강조한 자로편에서 이 문장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공자는 말했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게 하면 이를 일러 백성을 버리는 것. 이위 기지, 기자가 포기한다 할 때 기자, 버릴 기자예요. 이는 백성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막 나가게 하는 그 자체는, 그거는 이미 그 백성은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체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직원들을,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고 만약에 어떤 전선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전선으로 내보낸다.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말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헌문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령공 편이 꽤나 이게 뭐 말이 좀 많은데요. 위령공 편 오늘 1부만 먼저 하고 다음 마지막 10번째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자, 위령공 7번째 문장입니다. 공자는 말했다. 가여언이 불려지언이면 실이니요. 가여언이 불려지언이면 실이니요.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는 것이요. 불가여언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니. 불가여언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니. 더불어 말할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한다면 말을 잃는 것이니 지자는 즉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불실인하며 역불실언이다.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이 문장도 참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누구랑 같이 말할 정도의 깜냥 또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내공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제 충분히 그렇게 내가 같이 챙겨볼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인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제대로 안 한다.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고 조언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잃는 거다.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런 조언도 안 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 안 한 거니까 그건 사람을 잃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뭐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 진심도 못 알아줄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때는 내 말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제대로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해야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가려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자는 말했다. 더불어 말을 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고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말을 하면 말을 잃는 것이니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위령공 11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왈, 인무원려면 필류근우이다. 인무원려, 인무, 사람이 없으면 원려, 멀 원자의 근심여자, 즉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근심,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필류근우, 근우가 가까울 근자의 근심우자,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이 생긴다. 그래서 공자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군자는 멀리 걱정하고 원려, 소인은 가까운 것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멀리 내다보면서 걱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만 가까운 근심을 없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무 원려 필류 근우 가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이 문장이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위령공 20번째 문장입니다. 자왈 군자는 구저기요 소인은 구저인이다. 자왈 군자는 구저기요 소인은 구저인이다. 한자에서 기자, 몸기자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 사람 인자는 남을 얘기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군자는 구한다. 저가 어디로부터 자기. 즉 군자는 뭐가 잘못되더라도 나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구저기. 소인은 구저인. 남에게서 찾는다. 뭐가 잘못되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한다. 소인은. 그래서 항상 이 군자가 될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원인, 이유를 나 자신으로부터 찾고 그래야만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논어 9번째 편은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논어 10번째 편에서는 이제 논어 마지막 편까지 중요한 문장을 한번 쫙 하고 끝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